창업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창업가의 정신, 또 이런 창업가들이 갖는 특성과 역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창업에 대한 기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2항에는 창업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창업가라 하면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업가는 비창업가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창업가와 창업가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 정치적, 교육적 배경에서 창업가가 양성될 수 있는 반면에 창업가들 간에는 여러 특성에 따라서 창업에 대한 자질, 또 창업의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주체인 창업가는 창업에 관한 자질과 능력이 모두 다르고, 또 창업 과정에서 여러 난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사명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창업가다라고 이렇게 슐페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슐페터가 말하는 창업가는 창조적 파괴 과정에 기여하는 리더로서 경제 시스템에서 새로운 구성 요소들을 통해 통합 수정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홀게트 같은 사람은 창업가를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창업가 특유의 정신을 발휘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을 개척하여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개척자인과 동시에 모험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가라고 하는 개념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개념, 그 다음에 슐페터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홀게트의 개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창업가와 경영자와의 차이점을 몇 가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기업의 규모에 있어서 창업가라고 하면은 중소기업, 소유 경영 형태의 중소기업, 그 다음에 경영자라고 하면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기업,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책임의 권한과 관련해서 보면은 창업가라 하면은 기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경영자라 하면은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져 있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가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성 중에서도, 창업가의 특성 중에서도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가와 비창업가를 구별하는 특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가의 기업가적 활동들인 동기부여라든지 또 전략적 선택, 성장 목적, 비전 소통 등에도 반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생 사업체의 성장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심리적 특성에서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 특히 특성 중에서도 성취 욕구나 또는 통제 위치,
이형 감수성, 모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성취 욕구나 통제 위치, 또 이형 감수성, 모호성에 대한 수용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요소들인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욕구와 관련돼서 보면은요, 성취 욕구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신속하고 가능한 잘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나 또는 경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취 욕구는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요구, 또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또 자신을 몰아붙여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그런 욕구들, 바로 이런 것들이 성취 욕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클랜드는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노력을 통해서 설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강한 성취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사람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취 욕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욕구, 또 특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제 위치와 관련해서 보면은요, 통제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행동 결과가 내적 또는 외적으로 통제되는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창업 시장에서 개인 특성의 변수로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내적 통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 노력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적 통제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결과에 스스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형 감수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회를 취하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차이를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높은 이런 위험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고 또 불확실하지만 기꺼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위험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다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행동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의 수용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모성의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결정적인 상황 하에 일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일컫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성은
일이 새롭거나 또는 복잡하거나 또는 해결이 어려울 때 주로 이런 모호성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호성에 대한 수용력이 없거나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이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호성에 강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내를 가지고 모호성의 수용력을 보다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가 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호성을 바람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여기고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이지만은 모호성의 수용력이 높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모호성 수용력을 가진 사람들은 창업가의 어떤 독특한 그런 심리적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가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창업가의 개인 특성과 관련해서 창업가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량의 특성은 경영 전략이라든지 또는 인적 자원 개발, 또 관리자 개발, 창업가적 기질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량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다른 용어들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그 개인 특성 연구에서 보는 한계점들을 바로 이런 역량 요인들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우리가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맥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역량을 직무 기준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아주 우수한 경영 성과와 인간관계의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맥클랜드는 특히 여기서 기초 특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 성격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은 곧 역량이 행동이나 수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행동과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가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때 크게 6가지 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역량이라든지 또는 기술적 역량, 또 전략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기업가적 역량, 또 조직적 역량, 창업 역량, 이런 것들이 바로 창업가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기본 역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역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가의 역량에서 관리 역량은 창업가가 창업 이후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의 직원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또 재정이라든지 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기술들을 하부 체계에 적절하게 배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관리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역량입니다. 기술적 역량은 창업가가 보유해야 될 핵심 역량 중에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 역량은 제품 개발이라든지 또는 생산과 관련된 그런 제품 기술 능력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히 기술의 선택이나 또 획득, 개선 및 활용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법들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역량은 경제 환경에서 기술 기반 기업이 보유해야 할 그런 핵심 자원 중에 하나고, 또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갈수록 이런 기술적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또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은 바로 기술 창업 기업의 생존 및 성과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략적 사고 역량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사고 역량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창업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할 때 있어서 창업 단계에서의 핵심 의사결정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 바로 이 시점에 전략적 사고 역량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 마케팅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대상으로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바로 전략적 사고 역량의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직적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기업 특유의 지식 운영 및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조직적 역량은 창업가 개인보다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요구되는 바로 이 조직적 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업 역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가 특성 중에서 창업 역량, 창의 역량은 기존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변형 또는 재구성해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창업 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존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시도를 과감히 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시점에 창의적인 역량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가 이런 창의 역량은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고, 또 기업 활동에 있어서 연구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또 제품 라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창의적인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업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특히 우리가 창업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의 어떤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인적, 물적, 경영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기에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통해서 사업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넓은 의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슌페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창업가의 자질이 요구되어지는데, 창업가들은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창업의 준비 과정을 봤는데요. 창업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물적 자원, 또 일적 자원, 조직 자원이 바로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토지나 설비, 원료들과 같은 물적 자원, 그리고 근로자, 인력과 같은 인적 자원, 그리고 조직의 구조, 특히 관리 시스템, 계획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조직 자원으로서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가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창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죠. 그래서 창업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업 교육은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지식이나 또는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창업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 6가지 정도의 교육의 예를 우리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소상공인 사관학교육 교육이라든지 또는 신사업 사업화 교육, 그 다음에 경영교육, 또 일원인 교육, 상인 점포대학, 또 맞춤형 교육, 이런 각각의 교육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업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업 과정은 한 7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봤죠. 그래서 창업 예비 분석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을 정의하는 그런 단계도 있었고, 이어서 사업 분야의 결정과 사업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색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할 때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가 현재 만족되지 않는 그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하는 것들도 짚어보아야 된다. 그리고 유리한 조건에서 기존의 상품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사업성 분석이죠. 그래서 사업성 분석 관련해서는 수익성, 또 시장성, 기술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조달과 구성들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수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창업의 성과와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봤죠. 특히 창업 성과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리가 3가지 요인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내부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외부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내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그런 것으로 분리를 해보았죠. 그래서 내부 환경과 관련해서는 창업자와 창업 조직 및 내부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환경이라든지
또 산업 환경, 경쟁 상황, 또 투자 상황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내부의 전략적 특성과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창업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용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어서 창업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기업을 개시한 이후로 7년 정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들을 우리가 창업가다라고 이렇게 특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 기여하는 리더로서 경제 시스템에서 새로운 어떤 구성 요소들을 통한 시스템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가의 특성, 특히 그 중에서도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가와 비창업가를 구별하는 특징적인 요소이고 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특히 네 가지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취욕구, 그 다음에 통제 위치, 위험의 감수성, 모호성의 수용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취욕구와 관련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고 통제 위치, 그 다음에 위험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 위험 감수성에 있어서는 위험 감수성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또 기꺼이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창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모호성의 수용력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창업가들은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를 하고 이런 높은 모호성 수용력을 가지고 창업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창업가의 개인 역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특히 맥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창업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특성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기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성격이고 또 이런 기초 특성은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죠. 관리적 역량이라든지 기술적 역량, 또 전략적 사고, 조직 역량, 창의 역량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창업가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역량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이후에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잘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기술적 역량 같은 경우는 특히 창업가가 보유해야 될 그런 핵심 역량 중에 아주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품의 기술력이 탁월하고 또 그런 기업일수록 이런 기술적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 역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대두시키고 있고 전략적 마케팅 차별화를 통해서 바로 이런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조직적 역량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 능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조직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갖추어졌을 때 바로 이런 성과를 높이 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역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창의적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기업을 개시한 이후로 7년 정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들을 우리가 창업가다라고 이렇게 특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 기여하는 리더로서 경제 시스템에서 새로운 어떤 구성 요소들 통한 시스템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가의 특성, 특히 그 중에서도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가와 비창업가를 구별하는 특징적인 요소이고, 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특히 4가지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취 욕구, 그 다음에 통제 위치, 위험의 감수성, 모호성의 수용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와 관련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고, 통제 위치, 그 다음에 위험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 위험 감수성에 있어서는 위험 감수성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또 기꺼이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창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을 뿐 아니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모호성의 수용력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창업가들은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보기보다는 흥미로운 자극으로 간주를 하고, 이런 높은 모호성 수용력을 가지고 창업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창업가의 개인 역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특히 맥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창업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특성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기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성격이고, 또 이런 기초 특성은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죠. 우리가 창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리적 역량이라든지 기술적 역량, 또 전략적 사고, 조직 역량, 창의 역량,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창업가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역량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이후에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잘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기술적 역량 같은 경우는 특히 창업가가 보유해야 될 그런 핵심 역량 중에 아주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품의 기술력이 탁월하고, 또 그런 기업일수록 이런 기술적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 역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대두시키고 있고,
전략적 마케팅 차별화를 통해서 바로 이런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조직적 역량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 능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조직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갖추어졌을 때 바로 이런 성과를 높이 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역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창의적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